안녕하십니까.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현영철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이 되고 있고,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센터에는 SDDC가 가장 적합하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는 DX 시대에 적합한 차세대 데이터 센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 한 곳에서 진행했던 SDDC 기반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설계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DX 시대에 적합한 차세대 데이터 센터라는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DT라고 해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라는 4가지 기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ICB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을 개별적인 기술로 보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한 축으로 쭉 이어서 보면 각각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기술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생성되는 영역,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영역,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역이 변하고 있고, 데이터를 소비하는 영역 역시 모바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클라우드는 이렇게 변하는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디지털화를 위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클라우드의 변화는 데이터 센터 모델의 변화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웹아스 DB라는 3티어 업무에서 효율적인 자원 운영과 보다 민첩한 서비스 배포가 필요해지자 IaaS, SaaS, 그리고 PaaS와 같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거나 IT가 아닌 비즈니스 운영 효율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시스템들이나 플랫폼들이 우리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AWS나 구글, 애저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이러한 데이터 센터 모델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더 이상 IaaS나 SaaS, PaaS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치나 장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야 하고,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 데이터 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크게 자원과 그것을 이용해서 운영되는 플랫폼, 그리고 사람, 조직, 적절한 정책과 프로세스에 의해서 운영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웹아스 DB 형태의 3티어 구조이고,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업무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3티어 업무들은 단순하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고, 특별한 자원이 아닌 단순하게 연산하고 저장하고 통신한다라는 기술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업무를 배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용량과 성능을 관리하고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다가 장애가 발생됐을 때 대응한다라는 역할별로 조직이 나눠져서 단계별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디지털화가 가속이 되면서 기존에 다루지 않던 다양한 데이터를 담아야 하고, 그 데이터를 통제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우리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3티어 업무와 새로운 디지털 업무가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 업무와 달리 디지털 업무들은 기존과 다른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른 형태의 연산을 위해서 CPU뿐만이 아니라 GPU와 같은 자원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올플래시뿐만이 아니라 NVMe나 옵테인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들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가상화를 가속화하거나 연산과 저장을 가속화하는 네트워크 기술들이 필수로 필요한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위한 전용 프로세서인 DPU라고 하는 새로운 자원들도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기존과 다른 형태의 자원을 어떻게 빠르고 유연하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오고 그 플랫폼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자원들 역시 우리 데이터 센터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3년이고 5년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 일, 이것들이 클라우드처럼 자동화되어야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업무와 새로운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쉽게 확보하고 확보된 자원을 민첩하게 다양한 플랫폼들에게 제공하고 이 모든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는 SDDC가 클라우드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 고객사 중 한 곳에서 SDDC 기반으로 차세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는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SDC, SDS, SDN, 그리고 CMP, 재해복구, 멀티가용준 멀티 데이터 센터, 액티브 스탠바이 서비스 등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관련 기술들을 검증하고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인프라 구성을 위한 설계 기준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설계 기준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X86 서버와 물리 스토리지, 스파인 리프 구조의 네트워크와 같은 물리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필요한 자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SDC, SDS, SDN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자원 위에 실제로 업무를 배포하고 운영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단순하게 자동으로 VM을 배포하고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작업들을 수동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SDC, SDS, SDN 기술을 적용한 이후에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던 수동적인 일들을 API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동으로 VM만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이 포함된 플랫폼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배포된 이후에는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예측하고 선행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영역을 설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에 적용했던 차세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모델에 대해서 큰 의미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각 영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DC 영역입니다. SDDC 영역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서버 가상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고객사는 이미 가상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VM과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범용 X86 서버를 기반으로 가상화 하이퍼바이저를 구성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서 VM과 컨테이너를 각각 운영하고 계신 상태였었고 개별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VM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했지만 디지털 업무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들이 컨테이너를 요구하는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성능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새로 설계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하나의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VM과 컨테이너를 같이 운영하고 통합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SDS 영역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센스토리지와 SDS 스토리지를 함께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몇 년 전에 SDS 구조를 가진 어떤 스토리지를 사용하셨었는데 장애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계셨고 새롭게 설계하는 SDS 스토리지 기술 역시 사용 경험이 없다 보니 모든 업무를 처음부터 SDS 스토리지에 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수많은 테스트와 실제 업무를 올려서 다양한 검증을 수행하였고 대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B는 기존처럼 FC 기반의 센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전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종적인 구조는 X86 서버에 SDS 기술을 적용해서 스토리지를 만들고 FC 기반 센스토리지를 연결해서 함께 사용하는 아키텍처로 설계를 하였으며
웹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VM은 SDS 스토리지만 사용을 하고 DB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VM의 OS 영역은 SDS 스토리지, 데이터 영역은 센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구조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파일이나 오브젝트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VM을 구성하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환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물리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소규모 업무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가용성 측면에서 SDS 스토리지는 전통적인 센 스토리지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가용성을 확보합니다. 사전에 가용성에 대한 정책을 미리 정의하고 해당 정책을 적용할 VM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을 정의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단일 렉에서 서로 다른 x86 서버에 VM을 분산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 하나의 렉 전체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적용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렉에 VM이 분산되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비슷한 형태로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 전체 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정의하고 적용하게 되면 액티브 형태의 SDS 스토리지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SDS 스토리지의 가용성에 대한 모든 부분을 실제 업무를 올려서 검증을 수행하였고 고객사는 렉에 대한 장애를 대비할 수 있는 구조로 시작을 하고 향후에 액티브 구조의 SDS 스토리지로 확장해서 가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는 SDN 영역에 대한 부분인데 SDC, SDS와 다르게 SDN은 고객사에서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NFV 형태로 나트나 LB 등을 일부 사용했던 경험은 있었지만 전체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SDN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우선 성능과 가용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수평, 흔히 이스트 웨스트라고 하는 수평 트래픽과 노스 사우스라고 하는 수직 트래픽 영역 구분을 하고 수평 트래픽은 서비스 이동성을 고려하여 SDN 기술을 적용하였고 수직 트래픽은 성능과 테넌트를 고려하여 업무 단위로 NFV를 생성해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진행했었습니다. NFV를 통해서 업무 단위로 LB를 생성해서 기본적인 LB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용량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 LB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설계를 하였지만 인증 관련된 문제로 당장은 적용을 하지 못하고 기존의 물리 방화벽이랑 망연계 장비와 연계하는 구조로 시작을 하고 향후에 단계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리 네트워크 흔히 언더레이라고 하는 영역은 수평 확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파인 리프 구조를 기본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서비스 네트워크 영역이고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관리 네트워크 영역을 나타냅니다. 전통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VLAN 개수 제한이나 범 트래픽 증가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비스 네트워크는 렉 단위로 L3를 가두는 L3 패브릭 구조를 적용하고 서비스에 대한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버레이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일 서비스 영역 내에서의 확장은 스파인 리프 구조를 통해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는 경우에는 슈퍼 스파인과 스파인을 통해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NFV 영역에서는 보더 리프 스위치를 통해서 외부와 연결을 하고 내부 라우팅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서 BGP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 네트워크는 서비스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고 관리 트래픽 특성에 맞춰서 스파인 리프와 L2 집성 구조 그리고 L2, L3 패브릭 구조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발생되는 트래픽이 대부분인 상황이었었고 향후에 추가될 많은 디지털 업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본 통신 네트워크를 25G 기반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하나의 렉에 장착되는 서버 수량과 서버마다 실제로 연결되는 NIC 포트를 고려해서 적절한 오버 서브스크립션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상단 스위치들은 100G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SDC, SDS, SDN 영역에 대한 설계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확보된 자원 위에 실제 업무들을 배포하는 업무 자동화의 영역에 대한 설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우리가 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업무 자동화 영역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VM 배포는 자동으로 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네트워크나 보안 등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작업들을 수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SDC, SDS, SDN 기술이 적용되어 모든 영역에서 API가 제공되도록 설계를 하고 기존에 수동으로 하던 다양한 작업들을 API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수립했습니다. 고객사 내부에 있는 다양한 운영 정책들과 소프트웨어로 제공이 되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의 자원을 합쳐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서비스 카탈로그로 등록을 해서 사용자들이 필요할 때 즉시 자동으로 배포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수많은 수작업들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행해왔던 다양한 업무 대신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설계하는 업무로 고객들의 업무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까지 자동으로 배포를 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운영관리 영역 설계 중에서 자원에 대한 운영관리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영관리 영역은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중요해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을 설계할 때 고려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누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운영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성능, 용량에 대한 최적화를 하고 추이 분석을 통해서 자원의 소진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거나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로 확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키텍처 변경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확장성과 가용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을 한 장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X86 서버와 스토리지, 그리고 확장에 최적화된 스파인 리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을 사용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된 자원을 사용해서 내부 운영 정책과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포함된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플랫폼들은 서비스 카탈로그로 등록이 되고 사용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요청하면 수분 이내에 자동으로 해당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작업들을 제거하고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이 배포된 이후에는 성능, 용량, 그리고 장애, 이벤트 등에 대한 누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해서 예측하고 사전 대응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관리를 지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물리 영역과 SDDC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영역을 다양한 산업군에 공급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수행했던 SDDC 기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DX센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DX센터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모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